이후 5.18 민주화 운동은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을 아시나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에 맞서 싸운 사건입니다. 독재와 계엄군에 맞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은 현재는 목포시로 이전했고 금남로의 옛 전남도청 자리는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새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극락초등학교 교사 백성동입니다. 오늘은 5.18 기념재단에서 만든 이 뜯어 만드는 세상 5.18 전남도청 사적지 퍼즐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연락하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요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청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퍼즐을 뜯으시면요 우리는 도청 앞에 이 광장을 5.18 민주광장이라고 합니다. 자, 민주광장을 먼저 이렇게 뜯고요. 우리는 여기에 다리를 먼저 4개를 세워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28번부터 31번까지를 먼저 이렇게 빼고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광장을 이렇게 4군데를 세워주실 거예요.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여기 있는 이 설명서를 함께 보시면서 만들면 쉽게 잠깐만 편집해 주세요. 자, 저희가 크게 A, B, C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A 부분을 먼저 조립을 할게요. 12번이랑 16번 15번 자, 여기 이런 창문을 먼저 뜯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접어주시면 이렇게 입체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3개를 먼저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2번을 뜯어서 위에다가 함께 붙여주시면 첫 번째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14번과 18번, 13번을 같이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13번, 14, 18번까지 다 꽂으시면요 A, 그러니까 옛날 전남도청 건물이 이렇게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옆에다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있는 각종 5.18과 관련된 상징물들을 하나씩 조립해 줍니다. 먼저 헬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다른 것들은 하나씩 뜯어서 같이 놔둬 줄게요. 이렇게 뜯을 때는 여기에 지금 잘 부서지지 않게 잘 눌러 가지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예요. 뭐 연필이라거나 뭐 다른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이런 블록들 가지고 다시 이렇게 좀 살살 눌러주시면 부서지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지금 분수대를 이렇게 하나씩 조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하실 때 그 2개가 직각으로 잘 나올 수 있게 해야 이렇게 분수대의 다리랑 원형이 잘 꽂아집니다. 꽂고 가운데까지 꽂아주시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작게 태극기까지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건물에 작은 모형이 이렇게 준비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이곳에 모였고요. 그리고 이 분수대를 중심으로 횃불을 피워 올리면서 항쟁의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광주 시민들이 불의에 저항하면서 집회를 여는 광주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곳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 도청 광장에 높게 세워져 있는 이 시계탑. 혹시 이 시계탑의 비밀을 아시나요? 오후 5시 18분이 되면 이 시계탑에서는 이무리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1980년) 당시 이 시계탑은 광주 시민들의 고난을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1980년 중반 독일의 기자 힌츠페터가 시계탑은 알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자 전두환 세력은 이 시계탑을 농성광장으로 옮겨버렸고,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 속에서 시계탑은 현재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2017년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 독일인 힌츠페터 기자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모습을 취재하여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힌츠페터 기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외의 기자들은 목숨을 걸고 19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고, 이는 오늘날 5.18 민주화운동이 알려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열흘간의 항전 기간 중에 광주에서 보여준 공동체 정신은 주먹밥과 헌혈로 아주 잘 나타납니다. 광주는 당시에 전화, 철도, 도로 모두 계엄군이 통제하여 봉쇄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쌀과 반찬을 모아서 주먹밥을 나누어 먹으며 나눔의 공동체를 이뤄나갔습니다. 그때 물도 줬어요? 네,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정말 다 나눴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아, 좋네요. 이거 들어가 이게? 아, 이게 들어간다고 나중에? 설마. 당시 계엄군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헬기 사격은 그 중에 가장 큰 증거인데요. 전일빌딩 등 다양한 곳에 헬기 사격을 한 총탄 자국이 남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이를 증명합니다. 도청 건너편에 있는 전일빌딩 245에 가시면 헬기 사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기는 여기 전남도청 안에. 왜 전일빌딩 245냐면요, 처음에 헬기 자국이 245개가 발견돼서 그 총탄 개수를 가지고 그대로 이름을 번떴습니다. 그리고 전일빌딩이 금남로 245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바로 회화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이 회화나무는 전남도청의 앞에서 시민군의 초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3년에 처음에 죽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한 시민의 도움으로 그 나무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자식나무를 구해서 도청 옆에 새롭게 회화나무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아까 만든 그 도청에다가 뒤에도 벽을 10번 블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빈칸을 잘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잠깐만 편집해 주세요. 네, 이렇게 만들고 여기 뒤편에도 문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19번과 함께 해서 지붕을 작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이쪽 도청 뒤편에 이렇게 꽂아 주시면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옥상도 같이 만들어 주실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광장 밑에다가 이렇게 도청을 꽂아 주겠습니다. 도청 조립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1980년 당시 광주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계엄군 측과 국내의 많은 언론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가 애국가,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국민들에게 계엄군은 총을 겨눴던 것이었죠. 광주 시민들은 폭도도 아니었고 간첩도 북한군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적지 퍼즐 옛 전남도청과 그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도청을 마지막으로 지켰던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갖고 있는 곳이지만 이런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을 내어 이 전남도청 주변을 한번 꼭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